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음 멘토 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5급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시고 많이 떨리실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2차라는 커다란 관문을 통과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면접 준비를 하시게 된 점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저도 생각을 해보면 2차 합격했을 때가 너무 좋았기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진짜 끝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마지막 관문만 잘 통과하시면 드디어 5급 공채라는 긴 레이스에서 최종 합격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잘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에서 맞닥뜨리는 큰 문제로는 정책 공부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다양한 공부는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읽으시고, 일반 행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직 같은 경우는 각자의 전공들을 공부를 하셨겠죠. 근데 정책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거랑 좀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각각의 정책들에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로는 각각에 있는 단어들이 생소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책이 구성되어 있는 목차나 아니면은 그 구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소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응해 나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남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들이 면접 합격자 발표가 14일 저녁 6시에 나죠. 저녁 6시에 나고 일주일 뒤면 21일이에요. 그 다음에 면접 시원이 11월 4일부터 있는데, 그러면 남는 기간이 기껏해야 2주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가져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에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가, 요것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위키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부처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정책 공부에서 부족하진 않게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요거 외에도 국회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곳에서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순 있지만 아마 시간이 안 될 겁니다. 3주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책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자기 기술서도 써야죠. 그 다음에 인성도 대비해야죠. 여기에서 보고서 쓰는 방법도 연습을 하셔야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막상 요거를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만 들고 가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족하시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잘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거를 채워 넣는 식으로 공부를 해 주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위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위키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정책 위키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나와요. 이쪽에 바로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책 브리핑이라고 써져 있고, 요 상단에 코로나 그리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밑에는 각각의 정책들에 대해서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책들이 중요한 정책들을 모아놓은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책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알아놓고 가져가면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성을 한번 봅시다. 일단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아예 배너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이런 것들은 한번 꼭 보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자기의 직렬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전공 분야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 주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준비를 했을 때에도 이 정책 위키에 나오는 모든 정책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여기에서 한 30개 정도? 30개 정도만 제대로 공부해서 가기도 상당히 벅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져가야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2차 공부할 때랑 1차 공부할 때 전략이 어땠습니까? 필요한 것만 쏙쏙 가져가고 안 되는 건 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항상 면접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정책 위키에서도 몇 가지를 선별해서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을 먼저 봐봅시다. 코로나 관련 내용들은 지금 솔루션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나올 것들은 이미 예전에 다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새롭게 내기에는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긴 하는데 우선순위는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느냐? 아니고요. 그냥 정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책 위키, 한눈에 보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어봐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일반인 분들의 눈높이로 좀 맞춰져서 정책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읽기에는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쭉 읽어가 볼게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란 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일자리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진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요거가 이제 포인트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뉴딜로 확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쭉 읽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살펴보고, 요거는 보시면은 이제 1.0이 있고 2.0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먼저 진행됐던 뉴딜이고 요게 나중에 뭔가 업데이트된 뉴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1.0부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펼치기 들어가 가지고 구조와 추진 체계, 요거를 보십시다. 구조랑 추진 체계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정부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크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놔요. 비전. 그래서 우리는 뭐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느냐, 최종적인 목표를 한 줄로 요약해서 써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정책 방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댐, 지능형 정보, 스마트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뉴딜을 한다는 거고요. 이 디지털 뉴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이랑 역동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내용들끼리의 연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죠.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그린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개발을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가면서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구나 대충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단어들 자체가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데이터댐 처음 들어보죠. 지능형 정보 뭐예요 이게? 스마트 의료 인프라? 뭔가 똑똑하다라고는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새롭게 나오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부하가 강하게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보통 바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려가 봅시다. DNA 생태계 강화, 우리가 모르는 채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데이터 구축하고 AI 5G 융합 확산하고 지능형 정보 만들고 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하고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잘 안 와닿죠. 이런 단어들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요거를 암기를 하시면은 못 쓰십니다. 실제로 그 면접장에 가셔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DNA 생태계 강화라는 이런 워딩을 가져다 쓰시려면은 이거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야 다른 데에 변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봤구나, 이렇게 구성돼 있구나, 그러니까 난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이 뒤에 이렇게 좀 나오네요. 자, 데이터댐이라는 거 위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이쪽에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데이터댐이죠.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봐봅시다. 데이터댐, 데이터를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경제를 가속화하고 그 다음에 5G 전국망을 통해서 이를 융합시키고 확산시키겠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쵸?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뭔가 와닿긴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데이터를 가공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뭐 5G도 들어가고 AI도 들어가고 뭐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네요. 설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뭔지 모르겠으니까요.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를 하고 공공데이터 14만 2천 개를 신속 개방한다. 뭔가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든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AI 학습용 데이터도 구축하고요. 그리고 5G 조기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 VR도 뭐 개발하고요. 스마트 공장도 개발하고 AIX 7대 프로젝트도 개발하고 엄청 많네요. 그쵸? 근데 요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느낄 만한 거는 데이터댐이라는 모르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설명을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르는 것들이 또 튀어나오죠. 5G도 나오고 AI도 나와요. 5G망 조기 구축도 나오고 뭔 소리야? 실감 기술 뭔 소리야? AI 플러스 X 7대 프로젝트 뭔 소리야? 정책 공부를 진행을 하실 때 이런 모든 모르는 것들이 마구 튀어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끝까지 알아가시는 게 정책 공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한번 찾아보죠. 일단 뭐 이 이상으로는 설명이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끊겨버렸죠.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데이터댐이라는 거가 이렇게 영상이 나와 있네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런 영상을 이제 살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정리되는 영상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고 이제 구글에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데이터댐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댐이 뭐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가 열심히 정리를 해주신 게 나오네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해봅시다. 자, 데이터댐이라고 나오는데 디지털 전환 DNA 아까 나왔는데 또 나오네요. 그쵸?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댐이라는 거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니까 일단 이거는 제껴놓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의가 나오네요. 네. 이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댐에 가둬두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네요. 뭔가 데이터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곳에 모은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수로에 해당하는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왕이면은 이거를 5G로 아주 빠르게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소비되는 끝단에서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AI가 분류하고 그 다음에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좀 섞인 개념이네요. 그러면 이제 좀 머리에 뭔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댐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모아놔 가지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 모으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기왕이면 빠르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을 뭔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좀 뭔가 데이터댐이라는 게 머리 와닿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또 쭉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데이터댐이라는 거가 어떤 의의를 가지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요. 이제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겠네요. 5G, IoT 센서, 로봇 등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방금 전에 말한 네트워크, 그리고 AI, 그 다음에 이거를 축적시키고 가공 결합을 시킵니다. 여기에서도 AI가 해가지고 뭔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데이터댐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어떤 모르는 하나의 단어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 개념이 뭔지, 어떨 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요거 어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이 정책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댐이 뭔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이 상태에서 한번 이 내용을 다시 읽어볼게요.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그쵸?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댐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경제들이 되겠죠.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들,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요? 5G를 통해서 좀 빠르게 한다고요. 그리고 AI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가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제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도 개방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도 만든다. 그쵸? 데이터 댐은 데이터를 모아놓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5G 조기 구축을 위한 특별 면허세 감면, 그 다음에 투자세액 공제, 세제 추진, 이거 왜 하겠어요? 네트워크라는 거를 5G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스마트 공장, AI 홈 서비스, AI 플러스 X7 실대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또 나오는데, 자, 이게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과 같이 데이터 댐을 찾았던 것처럼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똑같이 찾아봅시다. 네, 그러면 또 뭐가 떠요? 이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또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공부한다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르는 단어들을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쭉 따라가면서 이 정책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찾아가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가져가 봐야 되느냐, 본인 직렬과 주로 연관된 내용들을 많이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일반 행정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기술 외적인 좀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주형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혁신적 포용국가라든지 사립 유치원 에듀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반면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5G,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직, 본인이 이제 기술직이신지 아니면은 행정직이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될지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별 홈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과기부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배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정책 정보를 들어가시면 업무 계획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업무 계획들이라는 거는 연 단위로 어떤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즉 1년 동안 업무를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상세 자료 보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업무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다운 받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에서 있던 거랑 또 마찬가지로 다른 부처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부 내에서도 정책 정보라는 란이 있고요. 여기 업무 계획이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도 볼까요? 행안부 같은 경우도 정책자료 들어가셔서 주요 업무 계획하면은 업무 보고 이렇게 다 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를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렇게 목차 해가지고 추진 성과, 그 다음에 업무 추진 여건 방향, 주요 추진 계획, 현안 관리 방안, 이렇게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진 성과는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성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정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업무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디지털 뉴딜에서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전에 정책 위키에서 봤던 내용보단 좀 더 불친절해요. 이렇게 개조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내용들이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이게 뭔지 모르면은 찾아보자는 거죠. 아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혁신 서비스 공동개발 지원,
플래그십 프로젝트,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모르는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찾아 나가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부 방법론은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글 읽어보고 머리에 안 와닿으면은 이런 것들을 구글에 한 번씩 쳐보면서 동영상을 보든 아니면은 관련 글귀를 읽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명확하게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이렇게 자신이 관심 있는 부처 업무 계획들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정책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도 만약에 부족하시거나 모자르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생기실 때에는 저희 이음 단톡방 활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동영상 자체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합격해서 같이 보기를 빌고 있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